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천연가스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안개 속입니다. 네,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격은 4주 연속으로 막 급등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의 방향을 알려줄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사라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미스터리의 핵심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성 문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규칙이요? 네,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수출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가격을 막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보의 소멸이라는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와, 엔진과 기름이라니. 두 개의 강력한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바로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소용돌이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죠.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LNG 수출이 만들어낸 구조적 변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선물 시장의 이례적인 랠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데이터 공백 사태의 진짜 의미까지. 맞습니다. 이 격동의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의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엄청난 수출량입니다. 네,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수출량이 1,01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이긴 한데 근데 사실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량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생산량도 늘고 있죠. 그러면 늘어난 생산량만큼 수출도 그냥 같이 늘어난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죠. 아, 그런가요? 핵심은 생산량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이 현상을 미국의 역할 변화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분석을 해요. 역할 변화요? 네, 미국이 더 이상 자국 내 시장에 갇힌 그런 에너지 생산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스윙 프로듀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윙 프로듀서라면 마치 유가가 불안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이나 감산을 통해서 시장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근데 미국이 원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떠밀린 건가요? 떠밀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떠밀렸다. 두 가지 거대한 글로벌 흐름이 미국을 그 자리로 그냥 밀어 올린 거죠. 첫째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필사적인 움직임. 네, 그건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산업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아시아의 끝없는 수요입니다. 이 두 거대한 수요처가 동시에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정말 심오한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철저히 국내 요인, 그러니까 미국 내의 날씨하고 재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좀 고립된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요, 오하이오의 가정 난방비가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미국 에너지 시장의 DNA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와, 그 말씀은 단순히 수출 물량이 늘었다는 숫자 너머의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수출이 미국 내 재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저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속도가 핵심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경제학 용어로 수요 견인, 즉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선언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해외 강력한 수요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미국 내 공급 물량을 그냥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진공청소기요? 네. 국내 생산자들이 아무리 생산을 늘려도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물량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아, 돈 더 준다는 곳으로 가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국내에 쌓여야 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쌓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을 배경으로 하니까 선물 시장의 반응도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격렬했죠. 를 보면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주 연속 랠리를 펼쳤다고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례적인 움직임인가요? 4주 연속 상승 자체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중요한 건 그 강도와 질입니다. 강도와 질이요? 네. 자료의 비교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2024년 9월에 있었던 이전 4주 랠리 때 상승률이 15.6%였습니다. 15.6%. 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랠리는 그보다 무려 65% 이상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65%요? 65%나 더 강력하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시장이 온가에 단단히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인 흥분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뭐 투기 세력이라던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만들어낸 과열은 아닐까요? 이런 식의 투기적 거불은 시장에서 뭐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이런 강력한 상승세가 오르는 자산에 돈이 몰리는 모멘텀 트레이딩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역시 하지만 이번 랠리의 이면을 보면요. 단순히 투기적인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숏 커버링의 규모입니다. 숏 커버링, 공매도 청산 말씀이시죠? 네,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가격이 급등하니까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선물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죠. 아, 손절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단순한 상승 베팅이 아니라 하락에 베팅했던 쪽의 항복과 패닉 바잉에 뒤섞여서 폭발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세도에서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매수세로 전환되는 이중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펀더멘탈, 즉 수출, 그리고 시장 심리, 모멘텀, 마지막으로 기술적 수급, 숏 커버링.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한 방향으로 딱 정렬되면서 이례적인 폭발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역할 변화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공급 부족 리스크를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가격에 반영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죠.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핵심 데이터 발표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이 데이터 하나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와 분석이 있는데 주간 재고 데이터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혼란에 빠지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에서 주간 재고 데이터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시장의 유일한 공인된 현실이라고 봐야 해요. 공인된 현실이요? 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수많은 문진과 외부 관찰을 하지만 결국 혈액 검사나 MRI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최종 확인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확진을 하죠. 이 재고 데이터가 바로 시장의 MRI인 셈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싸웠는지 그 결과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거든요. 그렇군요. 이 정보가 없다는 건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실질적인 공급 상황, true supply picture라고 하죠. 이걸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진공 상태에 빠진 거죠. 칠흑 같은 밤에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앞에 절벽이 있는지, 평지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 비유가 핵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죠. 최악의 상황이요. 저 모퉁이를 돌면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정보 공백은 트레이더들이 합리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재고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만들어요. 아,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군요. 네. 제 지인 중에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팀이 지금 기본적으로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가리고 비행한다?
투자 전략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연된 EIA 보고서가 발표될 때 어떤 충격이 올지 리스크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포지션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와, 불확실성이 공포를 낳고 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방적 매수, precautionary buying 이라는 심리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예방적 매수? 혹시 모르니 일단 사두고 보자 하는 심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 자체가 또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아, 결국 정보의 부재가 마치 실제 재고 부족처럼 기능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제 정보 업무가 재개되면서 이 데이터가 다시 발표될 텐데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진짜 변동성은 지금부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연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느냐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풍이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풍의 눈으로요? 시장은 단순히 그래서 재고가 많았어, 적었어라는 그 결과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네, 자료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 세 가지 시나리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A, 소급 반영입니다. 영어로는 backfilled라고 하죠. 소급 반영. 네, 지연되었던 몇 주치의 데이터를 원래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주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정보가 시장에 점진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여러 날에 걸쳐 분산될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시장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을 벌 수 있겠네요. 가장 연착륙에 가까운 시나리오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통합 공개라니. 네, 두 번째는 시나리오 B, 통합 공개, consolidated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네, 몇 주치의 누적된 데이터를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서 한꺼번에 터트리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정보 폭탄, 인포메이션 범이라고 비유합니다. 정보 폭탄. 상상해 보십시오. 몇 주간의 깜깜이 장세 끝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시장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그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데이터가 발표되는 순간 알고리즘들이 수백만 건의 거래를 쏟아내고 가격은 1분 안에 10% 이상 급등락할 수 있어요. 예상보다 재고가 많으면 폭락, 적으면 폭등. 그야말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바로 시나리오 C, 전체 누락, skipped entirely입니다. 이걸 정말 한다고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아예 발표하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충격은 시나리오 B보다 덜할 수 있어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건 더 심각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특정 기관의 재고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즉 베이스라인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스라인이 사라진다. 앞으로 수년간 모든 통계 모델과 비교 분석 자료에 2025년 10월 데이터 누락이라는 주석이 붙게 될 겁니다. 시장의 역사에 블랙홀이 생기는 것과 같아서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남기게 되죠. 들어보니까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시장의 불안정성은 피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은 단순히 재고가 많으냐 적으냐를 넘어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는 2차적인 문제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자료의 표현처럼 데이터의 처리 방식 그 자체가 CME 선물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의 층, a fresh layer of volatility를 더하는 핵심 요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정말 복잡한 방정식인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들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료는 두 가지 잠재적인 와일드카드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가스 시장의 영원한 변수인 겨울 날씨입니다. 사실 매년 겨울마다 날씨 이야기는 나오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위험한가요?
평소라면 그저 그런 연내 행사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재고 수준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자료에서는 이걸 꼬리 위험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하죠. 꼬리 위험. 중요한 건 난방 수요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스 가격이 비싸도 춥다고 난방을 안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생존의 문제니까요. 평소에는 시장이 재고라는 쿠션을 믿고 어느 정도의 추위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쿠션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쿠션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북극 한파 같은 강력한 이벤트가 터지면 시장이 패닉에 빠지겠군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한파가 미국 북동부나 중서부를 덮치면 난방 수요가 폭증해서 불확실한 재고를 위험 수준까지 순식간에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와, 이는 선물 가격을 거의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트레이더들이 일기예보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시선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와일드카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더 이상 국내 문제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오늘 논의의 첫 부분이었던 LNG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 다시 수출로 돌아가는군요. 네, 가령 호주나 카타르에 있는 대규모 LNG 생산 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파업이나 기술적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과거의 미국 시장이라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장 LNG를 구해야 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구매자들은 즉시 대체 공급처로 찾아 나설 것이고 그들의 시선은 유일하게 여유 물량 있는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LNG 선박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이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게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를 가격 차익 거래, 프라이스 아비트라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가격 차익 거래? 전 세계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면 수출업자들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미국 내 물량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비싼 해외 가격 수준까지 강제로 끌어올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와, 이제 미국 천연가스 투자자들은 미국 기상청뿐만 아니라 중동의 정치 뉴스, 호주의 노사분규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주시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네요. 네, 저도 분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상 최대의 LNG 수출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위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EIA 데이터 공백이라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안개를 자욱하게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가 없다는 공포감 자체가 가격에 추가로 얹어진 상태인 거죠. 펀더멘털과 심리가 모두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혹독한 겨울이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기라는 잠재적 뇌관까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치 압력이 꽉 찬 가스통 위에 여러 개의 불씨가 떠다니는 형국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현재 CME 천연가스 시장은 강력한 상승 요인과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합된 매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시위라. 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데이터가 통합 공개 방식으로 발표될 경우의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한파 가능성은 여전히 가격을 위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좇는 것보다 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처럼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상황에서 이제 정보의 부재 자체가 실제 재고 부족만큼이나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된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가 만들어낸 공포가 현실의 가격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상상이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